2024년 6월 1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5월 말일 뉴욕 증시는 반등을 기대해도 될 것 같다. 자, 그래도 앞으로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2,500포인트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썸네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제가 5월의 마지막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는 미국의 4월달 개인 소비 지출인데 예상치를 정해놓고 마치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예상치만큼 나왔다. 즉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고 그 예상치는 뭐 급격하게도 아니고 그냥 완만하게 둔화되는 모습처럼 포장을 해 놓았기 때문에 5월 마지막 주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전 세계가 원하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그 기대감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5월의 마지막 주 예상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이 코스피 예상 밴드를 뭐 2,700에서 2,800 정도로 잡았는데 뭐 2,500도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방을 열어놨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5월의 마지막 금요일 뉴욕 증시는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일단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다우지수는 1.51% 상승, S&P 500은 0.80% 상승. 그런데 아쉽게도 나스닥이 0.01% 하락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쓰리, 네가 뉴욕 증시 반등한다고 했잖아. 근데 혼조세로 마감했어. 뭐 이렇게 저한테 따지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지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급등했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바로 5월 31일 발표 예정이었던 미국의 4월달 개인 소비 지출. 왜 예상치를 이렇게 잡아놨으며 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를 노리고 그렇게 예상했고 그렇게 나온다면 뉴욕 증시는 5월 마지막 날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얘네가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혼조세로 마무리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살짝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미쓰리가 예상하고 있는 대로 움직인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만약에 뉴욕 증시가 미쓰리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즉 5월의 마지막 날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대로만 나와준다면, 그래서 뉴욕 증시가 반등한다면 미쓰리가 지금 시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다시 한번 확신이 쓰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요. 또 제가 또 그냥 잘 보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잘 볼 거야.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항상 주식은, 항상 시황은, 항상 종목 매매는, 항상 투자 원칙은 철두철미해야 되고 철상철하해야 되고 내가 잘 하고 있지만 내가 뭔가 놓친 게 없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요. 내가 초심을 잃지 않는지에 대한 점검도 해야 되고요. 일명 자기 검열이라는 것. 이거를 매일 몇 시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이라는 게 결국 이런 어떤 그 자기 관리의 어떤 연장성산에 놓여져 있는 어떠한 그 선물 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무언가를 뚜벅뚜벅 하다 보면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자, 경제지표 좀 제대로 살펴보면요. 미국의 4월달 헤드라인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품목까지 포함된 헤드라인 개인 소비 지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전월 대비 0.3% 상승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습니다. 3월 달에는 어땠느냐? 3월 달에는 헤드라인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두 3월 달 개인 소비 지출과
똑같았고 그 똑같을 거라는 예상을 이미 하고 있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는데 3월 달에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0.3% 전월 대비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이번 4월 달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라는 의미는 개인 소비 지출이 소폭 둔화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되는 게 아니냐. 게다가 5월달 중순에 확인한 우리가 4월달 개인 소비 지출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만큼 살짝 둔화됐기 때문에 작년 11월 달부터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여전히 그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조금 더 힘을 실어 주었죠. 그래서 5월 마지막 날 뉴욕 증시는 나스닥은 0.01% 하락했습니다만 그래도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았다. 다우지수는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급등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금리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5월 중순에 확인한 4월달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에 확인한 미국의 4월달 개인 소비 지출 모두 예상치만큼 소폭 둔화됨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전히 올해 그러면 언제 금리 인하를 하느냐라는 포인트에 있어서는 9월달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 이 가능성이 지금 가장 크고, 문제는 9월달 첫 번째 금리 인하 가능성조차도 25bp 인하 가능성 45.2%, 그러니까 50%가 넘지 못합니다. 금리 동결 확률 47.9%고요.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0.6%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0.6% 금리 인상 확률은 45.2%의 금리 인하 가능성보다는 상당히 힘이 약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고 어떻게 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까, 어떻게 경제지표를 읽어야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까라고 바라고 있는 시장에다가 확실한 금리 인하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죠. 그게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0.6%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 얘기는 조금 더 쉽게 풀면 우리는 작년 11월부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2024년 6번에서 7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꿈꾸어 왔었었죠. 근데 이제는 그게 물 건너갔어요. 물 건너간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상승했고, 그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요, 미국 대선, 국채 수익률, 소비 지출 등의 이슈로 당분간 뉴욕 증시의 변동성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가격 지수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올해 기준금리 시작할 거라는 기대감을 유지했다라고 되게 예쁘게 포장을 하는데, 제가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 달에 있는 대선 때문에 상당히 왜곡됐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오늘 방송 내용이 5월 31일 금요일 뉴욕 증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올해 미국 대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경제지표 좀 잘 나오게 하려고 하고, 잘 나오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잘 잡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경제를 골디락스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다. 약간 의도적인 그 뭔가 이렇게 손 타는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만,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미국 대선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날이 바로 5월 31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다른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당연히 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합뉴스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미국 대선 이야기를 계속 했었었는데 5월 31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시황 내용에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뉴욕 증시는 미국 대선, 국채 수익률, 소비 지출 등의 이슈로 변동성이 예상된다라고 했다. 자,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뭐 맞췄다, 못 맞췄다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황 잘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황을 못 봤던 적이 2019년이라고 그랬잖아요. 환장할 노릇은 2019년 거의 세계 유일하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기준금리 인하만 예상했지 그 기준금리 인하가 주는 유동성의 어떤 그 효과를 생각하지 못해서 2019년 주식시장을 살짝 부정적으로 봤었다. 그게 미쓰리가 2015년부터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면서 가장 뼈아픈 실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드립니다. 저는 시황에 대해서는 멀리 보려고 애쓰고 세밀하게 보려고 애쓰고 놓치는 게 없는지 보려고 하는 게 제 포인트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5월 31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미국 대선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아마 얼마 전 방송에서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한 9월 달, 한 8월 달부터 엄청난 그 대선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러니까 제가 혼란스럽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대선 후보 조 바이든과 트럼프인데 사실 둘 다 너무 올드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트럼프 맛을 한번 봤고 조 바이든 맛도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사실 그렇게 뭐 기대할 만한 인물도 아니고 새로운 인물도 아니고 올드한 인물에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평도 별로 좋지 않고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또 도전하면서 뭐 재판에 관련된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한 8월 달부터 이 어떤 지지율에 관련돼서 증시가 상당히 좀 이 대선이라는 이슈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냥 대놓고 이번엔 좀 뭐 누가 될 가능성이 좀 커. 이게 확실해야 되는데 이번 미국 대선은 조금 미국 증시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그렇게 열심히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면서 증시를 띄워놓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여하튼 5월달 한 달 이제 끝났고요. 우리는 새롭게 이제 6월달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뉴욕 증시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만큼 나왔고 소폭 둔화된 걸 확인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급등을 보였다. 자, 이 재료를 가지고 또 6월 3일 월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떻게든지 또 반등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5월 31일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셨죠? 상승으로 시작해서 상승폭을 거의 모두 반납하고 종가 무렵에 동시호가에서는 뭐 마이너스 2자릿수까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일 것처럼 나오다가 그나마 살짝 플러스로 종가를 만들어 놓고 끝났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당히 저질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미국 증시도 저질이 되어가고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해드리죠. 그리고 왜 저질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특징을 제가 몇 가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엔 지금 미국의 월가 전문가들이 대놓고 미국 대선 국채 수익률 소비 지출이라는 재료로 변동성을 보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더 변동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내일 방송에서 6월의 첫 번째 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6월 6일 현충일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만 6월 7일 미국의 5월달 고용지표도 예정되어 있고요. 우리 5월달보다 6월달이 조금 더
매매하기도 힘들고, 변동성도 크고, 나 저질이야라는 걸 더 노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달이 6월이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집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종종 해드리는데, 하여튼 자세한 6월달 첫 번째 주 증시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방송에서 해드릴 거고요. 아직까지 지금 6월달 증시 전망 증권사들이 내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제가 6월 초에 틈틈이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뭐 오른다 내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런 거 체크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 틈틈이 다음 주 방송에서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일 방송에서는 6월 첫 번째 주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처럼 그리고 지지난주처럼 매번 그랬듯이 일요일 날 제가 시황 방향성 잘 잡아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요. 예,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